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레드카드가 아니라 옐로카드를 어제 받았습니다.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그리고 자금 조달 약정 공시를 2013년 이전에 고의적으로 누락한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지적만 받았고 회계기준 위반입니다. 분식회계라고까지는 안 했습니다. 분식회계라면 장부상 이익이 늘어나면서 상패 심사 대상이 됐을 텐데 이 공시 누락으로 장부상 이익이나 자본이 늘어나지 않았다면서 상패 심사 대상도 아니게 됐습니다. 어제까지는 시장은 삼성바이오가 위험한 경고를 받지 않고 좀 무마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죠. 그러다 오늘은 6%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함께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했었던 바이오 투심은 별개로 움직였습니다. 분식회계는 아니라는데 고의적으로 회계 기준을 위반을 했다는데 도대체 어떤 차이냐 궁금하실 텐데요. 분식회계는 이익이나 자산을 부풀려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혹은 경영 성과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과의 거래는 좀 다릅니다. 자본과 자본의 상계 거래입니다. 단순한 자본 변동이기 때문에 이익이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고 분식회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이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의 계약은 주식 보상 비용으로 자본의 마이너스 처리를 하고 반대 계정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넣어서 자본의 플러스 항목을 넣는 계약이라면서 증선인은 회계장부상 마이너스 플러스를 누락한 것뿐 자본 변동이 없다고 본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증선인 측에서도 콜옵션과 자금 조달 보장 약정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순이익 및 자기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2012년부터 2012년까지 쭉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바로 이것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은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증선인은 가장 논란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고요. 금감원에 다시 들여다보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금감원이 보기에 삼성바이오가 2015년에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바꾼 게 문제라고 삼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 맞았을 것이냐라고 정답을 가져오라고 금감원에 시킨 겁니다.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까지도 자세하게 감리를 해야 합니다. 재감리는 더 어려운 문제풀이가 되겠죠. 이번 금감원의 특별감리에 걸린 시간이 1년이었으니까 시간은 꽤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부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이를 장부에 반영하면 비용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는 회계 비용을 줄인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좀 일각에서는 제기도 됩니다. 또 2014년 말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분식회계 결론이 나오게 된다고 해도 2015년도 회계 변경이 아니라 그 전, 2012년 전 처음부터 잘못된 회계였다는 방향성으로 잡히게 된다면 삼성물산 합병과의 연관성은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요. 삼성바이오 측은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모든 회계 처리를 적법하게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콜옵션과 주주약정 공시는 국제회계 기준으로 볼 때 공시사항도 아니고 또 당시에 삼성바이오는 비상장사였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11시 금감원의 긴급 백브리핑이 예고가 돼 있었는데 또다시 갑자기 10시 16분인가요? 그쯤 취소를 했습니다. 금감원은 증선위가 지난 6월부터 2달에 걸쳐서 심사숙고한 내용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금융위와 금감원 간 입장 차이에 대해서 최대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또 최대한 함구하겠다라는 거로 풀이가 됩니다. 결국에는 삼바 사태 매듭짓지 못했고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살짝 귀띔을 해줬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의 반응, 한국 굉장히 쇼킹하다라고 하더라면서 삼성바이오의 상장 당시에 홍콩 등 해외 펀드에서 많은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재감리 결과 이후에 상패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 국가 상대 소송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귀띔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 바이오재료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상폐당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다만 특별감리를 현재 받고 있는 10개 바이오주는 변동성이 좀 예고되기도 하겠죠. 선민정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향후 검찰 조사 결과와 관련된 모든 이슈, 개별 종목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삼성바이오 불확실성을 전체 섹터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일장 핫플레이어 어디서 과연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을지 핫플레이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꼽은 내일장 핫플레이어를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JTC, SV 인베스트먼트, 나노신소재, LG전자 이렇게 4개의 종목을 꼽았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이재용 에임하이파트너스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장 핫플레이어로 LG전자 꼽았는데요. 어떤 이유로 꼽으신 건가요? 예, LG전자는 뭐 그전에도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사실 이제 과도하게 좀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빠진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그 빠진 이유는, 일단은 뭐 자회사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런 계속 불안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었고, 실제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좀 하회하면서, 주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빠졌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또 상속세하고도 연관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좀 다음 주부터는 좀 담아봐야 될 대형주 섹터에서 탑순위 1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본격적인 이제 실적 상승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전장 사구 쪽에서 하반기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대한 멀티플이나 프리미엄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세 경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결국에는 LG전자를 키울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현재 구간 멀티플 6배 구간 정도의 가장 좀 저평가 구간을 평가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를 좀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목표가는 9만 원에 손절가는 7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일정들을 좀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16일에 열립니다. 주요 의제는 핵전쟁 방지와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에 대해서 연장할 것인가 이 여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중국의 2분기 GDP와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또 19일에는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되는데요. 미국의 지역별 경기 상황 또 향후 전망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수입차 추가 관세 공청회도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람 기자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이요. 한 주의 시작은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한 주의 마감은 그래도 위안을 나름 받으면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주말 사이 모쪼록 미국과 중국 쪽에서 이렇다 할 속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마감 전략 A+였습니다. 고맙습니다.